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초간단 문제 해결 방법 5가지를 네.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2부로 네.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엄마들이 속 시원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 역시 엄마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대화 습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처음에 잘 안 돼서 고생 많이 했죠. 네. 자, 마음에 안 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의 응어리를 아이에게 남기지 않으면서 부모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오늘은 그 부모의 감정 표현인데요.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참을 수도 없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감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해요. 네, 맞아요. 우리 지난 회에서 쑥쑥이가 접시를 깨서 저녁 분위기를 엉망이 되게 만들었지요. 네. 이때 쑥쑥이 엄마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쑥쑥이한테 저녁 먹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네. 근데 나간 후에 한 시간 후에 화를 가라앉히고 돌아와서 쑥쑥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엄마가 나가버린 것은 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간 거지, 네. 무책임하게 쑥쑥이한테 화내놓고 방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엄마는 정말 더 계속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시키러 나간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엄마를 하고 네, 선생님도 제가 쑥쑥이 소개를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가 접시를 깼을 때 엄마는 화가 많이 났단다. 하지만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안했지. 엄마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난 무서웠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 엄마가 피곤해서 화가 많이 났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엄마가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다. 네. 자, 부모의 감정 표현하는 방법 3가지 요소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영향입니다. 아이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부모의 감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 행동, 영향, 감정,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고 네. 이 이제 대화 방법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을 역할놀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례는 옷을 정리하지 않고 방바닥에 흐트러 놓은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행동입니다. 옷을 방바닥에 온통 널어 놓으면 두 번째 영향입니다. 엄마가 정리를 해야 해서 세 번째 감정. 힘들고 지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말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거 3가지 다 말할 수 없지요. 네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이 방 안에 어질러져 있으면 엄마가 힘들어. 엄마가 다 치워야 하잖아.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엄마가 전화하는데 아이들이 떠드는 경우. 네. 자, 행동은
엄마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영양은 전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엄마의 감정은 짜증이 난다. 네.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해보겠습니다. 아유, 짜증나. 전화하는 데서 옆에서 떠드니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해도 되는 거죠. 네. 감정을 먼저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연습을 할 때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먼저 모범 답안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적당히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대화의 걸림돌로 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이런 부모의 감정을 표현할 때 주의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대화의 걸림돌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네.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나를 주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나의 감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이 엄마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엄마인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칫 하다 보면 너를 주어로, 쑥쑥이 너를 주어로 말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면은 네, 또 금방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네. 네. 너를 주어로 하는 말과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비교를 해볼 텐데 네. 비교해보기 전에 이런 사례가 아주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밀릴 때도 있고 옆 사람이 밀 때도 있고 누가 내 발을 밟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야! 왜 밟어?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왜 밟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고급지게 아야 이랬는데 아프니까. 네. 왜 밟어? 이러면은 이게 너를 주어로 한 겁니다. 네. 내가 왜 밟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알고 밟았어요? 네. 그렇죠. 옆에서 미니까 나도 밀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왜 밟어 하면은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네, 너 왜 내 발을 밟냐? 너는 어. 그렇게 주의가 깊지 않고 생각이 없구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네. 비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하철에서 누가 발을 밟았어요. 그럴 때 아야! 이렇게 하면 누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내가 아프다는 그렇죠. 표현을 하니까 이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네 어떻게 해요? 아야 그러면 아우 미안해 어떡해요. 네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아주 간단하고 비슷한 한마디 같지만 외발보하고 아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주어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그러면 자, 지난 회에 말했던 네, 엄마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아이들에게 지금 엄마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팡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이것 역시 엄마의 감정 표현이에요. 지금 네. 엄마가 많이 화가 나 있어. 네,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예라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잘 해결된 경우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감정만 표현한 거죠. 뚜껑이 그렇죠. 열리기 직전이야. 그래도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주 그렇죠. 효과가 있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를 주어로 말을 하는 방법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빈정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부모의 화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감정을 건드리거나 해치지 않고 또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끔 아이들이 엄마 화가 나 이렇게 엄마 짜증나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그건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아무리 나를 주어로 해도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 뭐라 그래요? 나도 엄마 때문에 화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대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 정말 화가 나 짜증나 그랬더니 애가 나도 화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적극적 경청 아닐까요? 네. 아 그래 너도 화났구나. 우리 둘 다 화가 많이 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의 감정도 읽어주고 그렇죠. 엄마의 감정도 표현하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마가 감정 표현을 하고 굉장히 연구해서 말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쯤 하면 이제 정말 쏙쏙박사 소용없어. 나는 포기할 거야. 저건 너무 현실감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문화에서는 또 이런 대화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아이의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바꾸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이하고 나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는 얻었는데 또 하나는 잃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또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의 자존심도 보호하고 우리 둘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이 아유 그렇게 힘없이 얘기해갖고 되나?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모의 감정 표현 성공 사례를 보기로 합시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제 명절에 시댁에 다녀올 때 그때마다 피곤하고 엄마가 속상하고 답답한 사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었을 것 같아요. 명절에 가면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떠들고 그러니까 모인 친척들이 다 인상을 찌푸려서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봐 엄마가 명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서 미리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 본 사례입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댁에 가면서 엄마는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어수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친척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폐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또 엄마는 너희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마음에 부끄럽고 미안하단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잘할게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전보다 잘해주어서 친척들로부터 애들이 훌륭하게 변했어요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얘들아 엄마는 오늘 정말 기쁘고 뿌듯했어. 너희들이 칭찬받을 때 꼭 엄마가 칭찬받는 것처럼 느꼈단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한다면 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네. 자, 부모의 감정 표현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소란스럽게 행동한다입니다. 영향은 친척들한테 폐를 끼치게 되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때 원래 영향은 나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영향인데 이런 경우 걱정이 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가 나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영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감정은 그래서 엄마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꼭 말하지 않아도 그런 아이의 행동하고 감정만 말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할아버지 댁에서 일어난 사건을 행동, 영향, 감정으로 나눠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말을 한다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소란 피우면 엄마가 부끄럽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해도 됩니다. 또는 그러면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분이 좋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나를 주어로 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제 쑥쑥박사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변한 것을 느낀 며느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쑥쑥박사를 들으시면서 좋아하시고 아이들하고도 편하게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쑥쑥박사 새로 올라왔어요. 같이 들어요, 어머니.
이렇게, 네. 어머니 이번에는 뭐 한다냐? 네. 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며느리가 또 엄마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감정을 했어도 아이가 행동을 항상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가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그리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눈 부모의 감정 표현 방법은 처음에는 어색해요. 네. 그리고 실수도 하고, 네. 그래서, 에이, 어떻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죽이는 말 걸림돌이죠.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돼서 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영양, 행동, 영양, 감정. 이걸 네. 생각하시면서. 네. 제가 부모 교육하면서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은 톤이 일단 내려간대요. 네. 야, 너! 이러는 것이 행동, 영양, 감정. 이랬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 먹자고 부르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엄마 왜 그러세요? 네. 책 읽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대요. 네. 엄마가 부모 교육에서 배운 걸 너희들한테 한번 적용하려고 하는데 어렵다. 빨리 와서 안 먹어! 이러면 좋을 텐데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인 어머니들이 다 같이 한번 웃었던 사례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나를 주어로 해서 지금 감정 표현하는 이 방법이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이제 그걸 배우고 나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관공서 주민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서류를 떼는데 그분이 반말로 이거 적고 여기다 보셨죠? 그래서 내가 이때 써야지. 선생님 정색으로 말했죠. 선생님께서 저한테 반말로 하니까 저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해요. 그래서 네 됐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결국 I'm okay, you are okay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감정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이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엄마들이 이런 새로운 대화 방식이 서툴러서 되게 어색하고 버벅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게 됩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끝났어요. 8주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야. 엄마 요새는 유치원에 공부하러 안 가요? 그런다는 거에서 왜? 그러면 엄마가 공부하러 다닐 동안에 착했어요. 그런데 다시 안 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그런 나를 주어로 행동, 영양, 감정 이런 거를 생각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차이를 정말 금방 느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적극적 경청을 할 때 저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다 보면 말이 걸러지고 그렇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엄마가 태도가 달라졌고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부모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